자, 원리적 분석. 원리적 분석은 일단 보면 여기로 들어가죠. 자, 제가 미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미리서 해놨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요 네 가지. 첫 번째 게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해놨고요. 자, 첫 번째 편관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좀 보이죠? 편관의 정인이 정제, 정제의 상관이 편관. 자, 이 말이 이제 요걸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자, 편관의 정인, 이 편관의 정인이니까, 자, 편관의 정인이 정제, 여기. 그 다음에 정제 입장에서는 편관이 상관이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전번 시간에 정관할 때는 정관의 엄마가 편제였죠. 그쵸? 그때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편관의 엄마가 정제란 말이죠.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잖아요. 언밸런스한 느낌.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학습에 있어서 이걸 해석하는, 이 해석이 사실 쉬운 해석은 아닌데, 이 해석이 굉장히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편관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준다 이거잖아요. 편관의 엄마가 정제고, 정제가 편관에 다 준다는. 왜 나쁜 편관한테 다 주냐 이거죠. 이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편관사주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놨죠.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 자, 이거에 대한 정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큰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 편관은 큰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편관은 반드시 녹봉을 먹는 인생이라야 좋은 팔자다. 이거고, 또 세 번째가, 일단 먼저 큰 틀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편관은 반드시, 지금 써있죠? 편관은 반드시 남자는 일부일처, 여성은 일부 종사가 답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겠는데, 왜 여기서 이런 설명이 나올까? 왜 이런 설명이 나올까? 편관의 엄마가 정제고, 정제는 편관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설명이 나올까? 자, 들어보시면,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관점을 벗어나면, 이 세 가지 관점 벗어나면 편관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칠살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적 관점에서 사주가 신강하니까 뭐 어쩌고, 신약하니까 저쪽,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강하니까 편관이고 신약하니까 칠살 이런 얘기 아니고, 편관사주인데 이 같은 형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편관이 칠살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 확인하면 신강, 신약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금방 알죠. 그러니까 편관이 있는데 아까 이 세 가지 형태로 살지 않으면 편관이 반드시 칠살로 자꾸 튀어나와요.
이거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칠살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한 건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왜 칠살을 띄고 있지? 그러면 딱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세 가지 포함되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칠살의 작용이 나와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라고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름 가지고 약간 심각하니까 어쩌고 심각하니 아니하니 어쩌지 막 따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다들 그렇게 사주를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개념, 제가 이걸로 끝내면 말이 안 되죠. 점점 부연설을 또 해야지. 제가 이 부연설만 하고 여기 이 정도 하고 딱 끝내면 회담이 아니죠. 그죠? 세 가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 생각해보세요. 왜? 편관은 정제를 엄마 삼는 거니까, 편관은 편재라는 큰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태생적으로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편관이 큰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재생살이 된다. 그래서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첫 번째 논리예요.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편관은 반드시 록봉을 먹는 인생이라야 좋은 팔자라고 했죠. 좋은 팔자. 왜? 록봉을 먹는 인생이라야 좋은 팔자. 정제가 엄마니까. 일단. 그죠? 정제가 엄마니까. 자, 이 말은 편관은 소속이라는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팔자라는 거죠. 록봉을 먹는다면 소속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속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소득으로 안정감을, 경제적인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게 편관이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정관으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편관이 일정한 소득으로 안정감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소득이 편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사업적인 소득 개념으로, 자, 편관이 사업적인 소득 개념으로 재물이 들쭉날쭉한다. 어떨 때는 막 큰 돈 벌고, 어떨 때는 조금 이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재물이 한꺼번에 막 엄청 들어왔다가,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편관은 100% 그거 감당 못해요. 한꺼번에 쏟아지도록 감당. 또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러면 편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관의 특성이 참는 건 또 아주 잘 참아요. 참는데 일각에는 있어요. 근데 참다 견디다가 임계점, 한계점에 딱 도달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발을 하죠. 폭발하면 편관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편관의 본질이 뭐예요? 비겁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비견을. 폭발하면 비견 제압해요. 그게 뭐예요? 폭력이고요. 그게 이제 강도짓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못 채우는 걸 폭력성으로 채우는 게 편관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은 반드시 일정한 록봉을 가지는 직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안고 사는 팔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 할 때 돈을 떼거지로 잘 벌었다가 운동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운동선수들 많잖아요, 편관이. 운동선수 딱 은퇴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업해서 말아먹고, 뭐해서 말아먹고, 뭐해서 말아먹고. 쉽게 봐요, 우리는. 운동선수 보면 쉽게 보여요.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 중에는 이제 처를 잘 만나서, 처로 인해서 돈 관리를 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요, 하여튼 이상한 짓 해서 돈 다 날려요. 운동선수 할 때 막, 크게 벌었던 재물 다 날린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편관은 반드시 남자는 일부 일처, 여성은 일부 종사가 답이다. 이랬는데, 약간 이것도 갸우뚱한 얘기죠. 이상하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자, 남자 편관의 특성이 뭐예요? 남자 편관의 특성이 여자를 성적으로만 상대하는 성분이라고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남자 관성은 여자의 식상이니까. 그쵸?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편관의 특성은 매일이하지 않아요. 매일이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그때 궁속론 할 때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편관은 여성과 실질적인 가정을 원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걸 원하죠. 자, 왜 그런 건지, 합당한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수긍해야지. 이런 얘기 왜 그러지? 도대체 그게 뭔데? 이럴 수 있죠. 왜 그런지. 자, 편관이 잘 되면 뭐예요? 잘 되면 옛날에는 장군이었죠, 장군. 그죠? 옛날에는 장군이었잖아요. 장군은 전쟁터가 직장이죠, 그죠? 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쟁을 대비해서 뭐합니까? 야전에서 생활하는 게 본질이죠, 야전. 그러니까 전쟁터 주변에서 생활하는 게 일종의 그냥 이렇게 군인들은 그냥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일종 부대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야전에서 생활하는 게 본질인데 어쩌다가 휴가를 통해서 이제 처자식 있는 곳에 가끔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바로 편관인데, 평상시는 어디에서 몸을 풀죠? 장군들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저작거리 같은 데 나가는 거죠. 주막에서 뭐 기생들하고, 일종의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대 근처에. 근데 그 장수가 그런 여성하고 부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한 번에 해포를 푸는 정도였지 미래를 약속하려고 그런 곳에 간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편관이 갖는 성에 대한 어떤 본질적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편관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개념적으로 예를 든 건데, 편관의 성분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감이나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에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죠, 그냥. 자,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장수가 기생이 마음에 들어서 군부대 근처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장수는 여자 때문에 패가망신하죠. 이게 바로 재생살. 여자가 재성이죠. 이게 바로 재생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관은 본능적으로 여성을 대할 때 성적인 것
자체만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관 성분이 여자를 볼 때 그냥 여자는 성이다, 성적인 관계다라는 자체만 생각하고 만나지, 뭔가 우리 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꿈꾸자 이런 생각은 일단은 없어요. 왜? 함께 사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식적으로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이 몸에서 이 사주라는 거는 몸에 체득된 거예요, 이미. 그게 과거생에서 가져온 에너지라니까?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내가 배우고 학습한 게 아니고, 몸에서 일부러 후천적으로 학습한 게 아니고 과거생에서 어떤 형태로 가지고 온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8글자로. 그게 전생에 업을 보는 거라니까, 그게? 안 믿겨요? 이걸 못 믿으면 말이 안 돼요. 사주는 철저하게 전생의 업이에요. 그래서 사주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전생의 업을 보겠습니까? 사주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본능적으로 평관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든 없어요. 자기는 전쟁터 나가야 되는 개념이니까, 개념적으로. 내가 가정을 지킬 만한 그런 성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려 하지 않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자, 이따가 좀 얘기하고. 그래서 자, 다음에 여성을 일단, 여성은 어떤 거냐, 여성은 일부종사라고 있잖아요. 일부종사라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하고 좀 다르죠. 여성은 남자하고 좀 다르죠. 평관은 여성에게 뭐예요? 평관은 여성에게 일종의 애인이잖아요. 남편이 아니고. 그죠? 정관이 남편이고 편관은 애인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부종사라는 게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일단은요. 이제 말이 안, 역설적 표현인데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일부종사가 답이다 이랬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일부종사 답이 왜 그러냐.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어찌됐든 여자는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남자하고 가정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를 지나가는 남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느니 한 남자에게 고통을 받더라도 일부 종사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남자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면 얼마든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지 마? 안 가르쳐줘. 이게 궁금해서 이제 들어왔네. 아, 참. 다른 건 안 궁금하고 이것만 궁금한 거야. 자, 편관이 강해서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일부 종사하면서 편관이. 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어려운 거 없어요. 일단, 남자 직업을 보고 고르면 된다. 첫 번째가. 남자 직업을. 그러니까 남편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중간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일이 바쁜 남자죠. 지방 출장이 많다든지, 외국 출장이 많은, 이런 사람으로 일단 보면 되고요.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관이 강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상관과 칠사는 유사성을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남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남편에게 신뢰감 주는 직업. 그게 예를 들어서 여성들만 있는 환경이면 더욱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간호사 직업이라는 여성들만
거의, 요즘엔 남자 있긴 있지만, 그런 직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만 뭉쳐서 하는 직업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하면 남편, 특히 이제 편관이 강한 남자 직업 사람들은 주로 남편이 비경업체가 강하니까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남편하고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거. 눈에 보이는 데서.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남편하고 같이 근무하시는구나. 나 그건 생각 못 했는데, 그랬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네. 이런 얘기가 오니까. 남편하고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시죠. 그렇구나.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하죠. 지금 내가 세 번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이런 남자 찾기 좀 힘들긴 하지만, 남자 형제가 많은 집안에 시집가면 됩니다. 남자 형제가 많은, 내 사주에 정편관이 혼자 간살혼잡이거나 이런 아주 그냥 이렇게 좀 편관이 많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주는 남자 형제가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가면 이런 기운을 좀 면할 수가 있어요. 자, 남자 형제가 많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쨌든가, 일종의 남자 형제가 많다는 건 일단은, 내 팔자에 있는 칠살이 일단 분산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편 사주에 비겁이 많더라도 남편 집안에 형제가 많다 하면 어떤 집안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든 양보를 많이 해야 돼요. 비경급제 강한 사람들은 내 욕심 많이 챙기는데, 어렸을 때 형제자매가 많으면, 욕심 많아도 어쩔 수 없이 내 걸 찢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 양보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 배려심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익숙하게 길러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월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에너지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의 형제간이 많다는 건 내 팔자에서 관살 기운이 분산된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엔 형제 많은 집안이 별로 없잖아요. 다 뭐,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애들이 강해서 혼자 그런 남자하고 사느니 내가 혼자 살겠다. 다 이런 애들이 많죠. 보면 젊은 애들 사주를 보면 정말 다 강해요. 어제도 보면 정말 요즘 애들 이렇게 다 비경겁제가 득실득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한둘만 나니까 그런 거예요. 한둘만 나니까 애가 좀 강하게 살아야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관 두 번째 특징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겁재의 정관이 편관. 자, 겁재의 정관이 편관. 하신 분. 겁재의 정관. 이 겁재의 입장에서 정관은 편관이죠, 편관. 정관이 아니라 천관. 그 다음에 편관 입장에서 정제가 겁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편관이 겁재를 보호한다는 말이죠. 또 편관이 겁재를 터전 삼아서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겁재하고 편관이 서로 윈윈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편관 키우는 겁재 키우는 편관. 서로를 키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겁재가 어떤 거예요? 겁재는 일간 반대편에서 일간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 겁재가 편관하고 짝짝꿍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편관이나 칠살의 생명이 뭐냐면 전투력이죠, 전투력. 이잖아요. 편관은 싸우는 힘이죠. 전투력이잖아요. 전투력이 없는 칠살은 생존이 어렵죠. 일단 그잖아요. 편관 입장에서 본다면 전투력 없는 편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수가 전쟁터에서 적군을 쓰러뜨리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겁재 같은 기질이 필요하죠. 이런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군을 물리치는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편관하고 겁재가 짝짝꿍하면 최고의 기질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 편관이 있는데 겁재가 없다. 이러면 어떤 사주일까? 편관은 김 빠진 맥주죠. 그러니까 편관이 무조건 세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겁재가 없으면 상생이 안 돼요.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편관만 있다고 해서 그 사주가 편관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겁재가 없으면 김 빠진 맥주. 왜? 겁재가 편관에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편관 특징 세 번째. 편관 특징 세 번째. 세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편관의 상관이 정인. 정인의 정인이 편관. 편관의 식신이 편인. 편인의 편인이 편관. 자,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죠? 보면 이 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표를 참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표 안 보고 머릿속으로 보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편관의 상관. 이 편관의 상관이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은 이렇게 편관은 정인한테 다 준다는 얘기예요. 편관이 정인한테 다 쏟아부은 거. 정인의 정인. 정인의 입장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게 뭐예요? 편관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거고. 정인 입장에서. 이 정인하고 편관하고 이런 짝짝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편관의 식신이, 편관의 식신이 편인이고, 편관하고 식신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편인의 편인이 편관이니까. 편관하고 편이라고 상관이 없는 거고, 편관하고 정인하고 서로 짝짝꿍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 정인의 엄마가 편관이라는 거고 편관이 편이라고는 무관한 관계. 그리고 편관이 정인의 엄마라는 게 좀 하여튼 그것도 이상하죠. 생각하게 만들죠. 자, 짧게 정리하면 이거는요. 정인이 편관이 갖고 있는 흉폭한 기운을 빼서 인간적인 자비로 순화한다 이 말인데 이런 의미인데 위에서 이제 이 말은 위에서 언급했던 살인상생 개념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인편에서 재밌게 풍부한 내용으로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이건 정인편에서 정인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정인편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정인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는 매일 정인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정인이 간단하게 봤던 정인이 아니에요. 정인을 공부해보면 야, 이게 정인이었구나. 그래서 정인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다음 주 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가 뭐였냐면, 자, 편관의 편관은 식신. 그리고 식신의 편제가 편관. 편관의 정관은 상관. 상관의 정제가 편관. 이랬는데, 이것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지. 이걸 봐야지, 그쵸? 그 얘기가 되죠. 자, 편관의 편관은 식신. 이 편관을 극하는 게 식신이 편관을 극하니까, 이게 식신이 편관을 극하니까 편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신 입장에서는 편관이 편제가 되죠. 극하니까. 그 다음에 편관의 정관은 상관이죠. 상관하고 편관하고 좋은 관계를 하고 있죠. 상관의 정제가 편관이죠. 자, 이 말.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편관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일단 식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신을 그렇게 좋게 보는 거고, 식신의 편제가 편관이니까 식신은 편관을 재물 삼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하고 너무 상관없어. 이거예요. 너하고 관계없거든 이런 얘기예요. 식신은. 편관은 나는 인연 없어. 너네들 너고 난 나야. 딱 무조건 커버 딱 이렇게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은 어떻게든 편관과는 섞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식신은 편관이 가지고 있는 서로 등 돌리니까 식신이 그래서 편관이 갖고 있는 내곡하고 간 기질이라든지 때로는 흉폭한 기운이 아예 없죠. 식신에게는 편관을 등 돌렸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식신에게는 인자만 있는 게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 또 보면 편관의 정관이 상관이라는 말. 편관은 상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편관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편관의 정관이 상관이니까 상관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편관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상관 입장에서는 정제가 편관이니까 상관이 편관을 성장터전 삼는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얘기예요.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편관 기질이 함께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잖아요. 서로 편관과 상관은 서로 니꺼 내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은 편관 기질이 함께 갖고 있어요. 거꾸로 편관이 있는 사람은 상관 기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편관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상관처럼 확 지르잖아요. 지르잖아요. 상관처럼. 상관도 없는데 하는 말 보면 상관처럼 질러요. 상관이 없는데 서로 상관하고 편관은 서로 동맹 짜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편관이 움직이면 상관이 같이 움직인다니까. 동시에. 그래서 편관과 상관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공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공생하는 관계가. 상관 기질이 들어가면 편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 한번 훅 하면 어떻게 다 엎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말로 폭력하고 없는 거, 말은 상관이고 뒤에 없는 건 뭐 편관이거든. 그러니까 엎으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없잖아. 아니, 내 말이 맞아 틀려. 말만 막 하는 사람은 사주에 편관이 없겠지. 없으니까 없어도 조금 막 이제 달아오르면 나중에 엎어. 없는 편관도 나타나. 상관을 길게 쓰면 없는 편관 나타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느낌이죠. 집성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는 십성이 아니라 이런 원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십성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십성이 다 확신성이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통변할 수 있어요. 외우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로 통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